되게 즐겁게 하는 애가 있어요. 막 걔는 공부 너무 재밌대요. 막 이런 애들 있죠, 주변에. 연락을 끊으세요.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. 그런 아이들은요,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. 간혹 공부를 정말 즐거워서 하는 아이가 있고, 그 아이 몇 명 때문에 대부분의 평범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은경입니다. 칭찬하셨나요? 하루에 칭찬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. 아무리 바빴어도요. 그냥 정말 영혼 없어도 되니까 칭찬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. 칭찬을 계속하면서 이제 아이들 공부 습관을 잡아가고 계시잖아요. 초등에서는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 습관 잡는 거 그리고 독서하는 거, 저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초등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중에서도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보상일 거예요.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하게 만들고 싶고, 조금만 더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계속 조금 했을 때 보상을 걸게 되는 일들이 아마 자주 계실 거예요.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상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. 보상을 무조건 하세요, 막 이거는 아닌데요. 보상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갔으면 좋겠다. 이 반대가 뭐냐면, 안 했을 때 혼내고 화를 내면 아이들이 하죠. 잘해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걸 얻으면 하고요. 못했을 때 혼나도 해요.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긴 레이스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초등 몇 학년이든 중등 몇 학년이든 간에 고3이 아니다. 고3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든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무조건 나아지는데요.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, 애들은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되게 즐겁게 하는 애가 있어요. 막 걔는 공부 너무 재밌대요. 막 이런 애들 있죠, 주변에. 연락을 끊으세요.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. 그런 아이들은요,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. 간혹 공부를 정말 즐거워서 하는 아이가 있고, 그 아이 몇 명 때문에 대부분의 평범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. 애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다라는 전제를 깔으셔야 돼요. 무조건 깔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, 기특한 거다, 감사한 거다, 얘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장만 풀면 게임 10시간 하게 해줄게, 이런 터무니없는 보상을 주시라는 건 아니에요.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고요. 이 원칙만 잘 돌아가면 보상을 통해서 공부 습관을 잡아간 아이들이 나중에 보상이 없어져도 계속 하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보상은 보행기라고 생각을 하세요. 아가들이 어릴 때 처음에 막 걸랑말랑할 때 보행기를 탔죠. 보행기에 도움이 없으면 절대 발을 내딛지 못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잘 걷게 되면 보행기 없이도 그냥 잘 걷잖아요. 걸을 때마다 보행기를 달라고 하거나 보상을 달라고 하지 않죠. 그냥 걷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되는 건데, 우리의 목표는 보상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을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것. 아이의 기질과 성향과 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경험,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전자에 따라서 아이마다 굉장히 다른 속도와 다른 시간을 요구해요. 어떤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촥 정착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.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얘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속도도 더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, 이 속도는 부모님이 조절할 수 없고 부모님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속도에 맞추되 목표는 보상 없이 공부 습관 잡아가는 것. 자, 그럼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. 그 보상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형태는 막아주세요. 대표적인 예가 게임 중독이죠. 공부를 했으면 하고 나서 바로 게임을 이어서 하는데 공부 후에 게임, 공부 후에 게임. 그 게임이 매일매일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, 수학 한 장 풀고 나면 게임, 일기 한 편 쓰고 나면 게임,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을
계속 더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요, 보상을 없애고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할 만큼 이 아이가 공부 좀 몇 자 하는 것 때문에 게임에 중독되는,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혹은 뭐 SNS에 중독되거나 유튜브에 중독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게임이나 유튜브, SNS,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, 하나 끝나면 할 수 있다, 이런 시스템은 절대 안 되고요. 하루의 공부가 모두 끝났을 때 정확하게 몇 분 동안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어 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. 더 권하고 싶은 건 매일매일 하는 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공부 습관을 만드는 초기에는 매일매일 보상을 요구하게 될 텐데요. 이게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일주일 공부를 잘 마쳤을 때 주말에 편안하게 좀 많은 시간 동안 원 없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다, 게임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중독되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아이 입장에서도 할 때마다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만둬야 되는 상황보다는 한 번 할 때 좀 실컷 했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보상의 주기를 점점 늘려가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. 처음에는 매일 공부를 끝나면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수 있어요. 공부를 아예 하지 않던 아이가 한 자라도 하고 나면 굉장히 징징거리고 피곤해 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끝날 때 바로 어떤 막 맛있는 걸 주거나 아니면 끝나자마자 바로 놀이터에 놀러 가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날 공부를 간신히 끝난 아이가 그날 보상을 받아가는 시스템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주일 공부를 끝내서 주말에 과자 파티를 하기, 한 달 공부를 잘 끝내서 주말에 내가 원했던 거 하나 살 수 있도록 하기 하면서 그 보상의 주기를 늘려가요.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중학생,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더 시험 한 번이 끝나고 나면, 즉 중간고사 준비하고 그 텀이 한 두세 달 되거든요. 2달 정도, 3달 정도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좀 큰 덩어리에, 큰 주기의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이 아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실수록 이 아이가 나중에는 보상의 힘이 아니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. 이 주기가 길어지다가 점점 보상이 뜸해지다가 그러다가 보상이 스르륵 사라졌는데도 큰 불만 없이 계속 그냥 하던 공부를 하는 것, 이것을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원칙입니다.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. 저희 아이들도 뭐 대표적인 사례죠. 열심히 잘했을 때는 아이가 뭔가를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뭐 일종의 쿠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었는데요.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. 돈을 되도록이면 그 액수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득빠득 액수를 낮추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이게 액수가 그냥 계속적으로 점차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. 뭐 갑자기 막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기보다는 아이들도 주변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. 친구가 에어팟을 가지고 다니고 친구가 최신형 가장 비싼 100만 원 후반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나타나고 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저 정도 되는 걸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높은 액수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요. 이것들을 뭐 어느 선까지는 들어줄 수 있고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선을 정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애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건 무리해서라도 다 해줄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갖고 싶은 마음, 하고 싶은 마음을 꺾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원하는 건 다 가졌던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, 아이들 친구들을 핑계 삼아서 이제 하나하나 본인이 모든 그런 가장 좋고 비싼 것들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게 되고, 이것들은 저는 아이 인생에 멀리 장기적으로 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원하는 물건을 다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감만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건 갖고 싶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가격을 가졌기 때문에 참아야 돼.
이것은 너가 갖고 싶은 걸 엄마도 알고 있지만 너무 비싸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너에게 사줄 수 없어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너무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시면서 오히려 누르시면서 좀 제한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랬을 때 아이가 보상을 받았을 때 감사함도 있고 또 자기 물건의 소중함도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태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상 때문에 되게 헷갈리실 때 많으시죠. 이건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가정에서 적용하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케바케라고 하죠. 네, 케이스마다 정말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. 네,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는 또 저희 채널에 오셔서 네, 이렇게 댓글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. 나중에 채널에 오셔서 이 영상에 댓글을 확인하시면서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정말 귀한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아이들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새학기 응원하고요. 또 공부 습관 잘 잡아가시는 우리 슬초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